노베나 디아블로스. 자, 어제는 제가 일을 좀 늦게까지 해가지고 못했죠. 그래도 일단은 대략적인 거는 그 뭐지? 사탄 대리인인가? 사탄 대리인 나타나갖고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축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4명의 악마가 왔고 4명의 악마한테 내가 제물을 바쳐주면 걔네가 아니다 마무리지. 마무리랑 같이 마을에 나가면은 걔가 나를 제물로 바쳐서 악마가 된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5명. 1명의 인간이 있다. 그 인간을 잡고 나가야지 내가 산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것까지 했어. 이게 그 대리님한테 설명 듣고 난 다음날. 오, 나 기억하고 있네. 가봅시다. 마을을 가로질러 문자에 적혀있던 페가촌까지 도착했다. 이제 페가촌에서 재물의식이 일어난다고 말해줬지, 핸드폰이. 과거엔 사람들이 살았을 이곳은 지금은 낡고 음습한 버려진 집들로 가득했다. 가득해. 내 발걸음이 닿는 바닥에선 부서진 벽담이 발에 채이고 그 소리는 안개에 빨려 들어가 기괴한 울림으로 화하며 사그라진다.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시체까지 있단 말이다. 이건 정신 고문이 분명했다. 어이구. 내 손에 잔 근육들 사이로 시린 공포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진다. 손이 차갑게 마르더니 이내 식어버린 땀이 손바닥 전체를 뒤덮는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긴장하면은 손에 땀나는 사람이 있는, 손에 땀나는 게 그건가? 의외로 난 손에 땀이 안 나던데. 덜덜덜 떨리긴 하던데. 살기 위해선 나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딘가에 있을 시체를 찾아 페가촌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체를 찾아볼까요? 어느 정도 걸었을까? 갑작스레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로 찾네. 개코야 개코. 이 정도면 얘도. 끈적이는 그리고 비릿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어느덧 냄새는 바로 옆 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덜렁이는 문을 밀었다. 우와! 그리고 그곳엔 우와, 지난번보다 더하네? 보자. 오망성에 나중에 뭐 조사한 시간 주겠지? 살해 현장이다. 문자는 사실이었다. 2번째 살해는 일어났다. 예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휩싸인 내 다리는 멋대로 풀려버렸다. 한번 경험해봐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현장을 내가 모르는 미지 괴물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저번에 수십 배가 넘는 공포가 밀물처럼 몰아쳤다. 그래, 모르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몰랐을 때는 수십 배 공포를 안 느꼈는데 알고 나니까 바로 느끼네. 이건 미친 짓이야. 어제 내가 어떻게 된 거였나. 이런 짓거리를 태연히 하는 놈들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내가 적거리 될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 악마의 말에 실컷 놀아나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호소할까? 애초에 왜 이런 미친 짓에 날 끌어들인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보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나는 그냥 특종 하나 잡으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이 미친 마을 개자식들이 서로 배때기를 파헤치든 모가지를 꺾어놓든 왜 그 또라이 짓에 나를 왜? 나갈 거다.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됐었다. 자동차가 말을 안 듣고 안기가 어쩌고 자시고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빌어먹을. 왜 도대체 내가 이따위 이래?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가면 안 된다며. 칙샤. 젠장. 믿기지 않는 속도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마을에 빠져나오자 조금 마음이 놓인다. 소망 언덕마을 입구 근처. 나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에 들어온 첫날 나는 저 을씨년스러운 나무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쩌면 그때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내 차를 갈 수 있었을지도. 그렇게 생각하자 급작스레 짜증이 솟구친다. 이 방을 장난질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웃기지 마라. 시키는 대로 놀아나지 않는다. 유린당하지 않겠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봐봐, 쉽게 나가네. 아이고, 숨 좀 고르자. 아이고. 안개를 헤치며 나아간다. 걸으면 걸을수록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몸을 숙인 채 숨을 고른다. 뛰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오히려 달릴 때보다 더 숨을 쉬기 어렵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난 다시 허리를 세우고 걸었다. 여기서 조금만 걸으면 내 차가 보일 거다. 그러니까 저쯤에 나는 그대로 몸이 굳었다. 아이고, 여기로 돌아오네. 나는 분명 정면으로만 걸었는데 어느덧 나는 기분 나쁜 나무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 버렸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다. 착각한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출발했던 장소에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 뭐야 도대체? 내가 중간에 나도 모르게 몸을 돌렸나? 아니면 이 길이 둥글게 이어져 버리기라도 한 건가? 모르겠다.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현상처럼 내 몸이 이 장소를 빙 돌아버렸다. 난 다시 한번 정문을 향해 걸었다. 이건 잘못됐어! 이번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다. 소망 언덕 마을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 내 발걸음 역시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다. 좋아, 이번에야말로. 오잉? 하지만 어느새 내 발은 다시 그 나무 앞을 걷고 있었다. 이게...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으로 악마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든다. 나는 이를 뿌드득하며 다시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포기해 임마! 이런 씨. 나는 미친듯이 그 재수없는 나무를 걷어찬다. 걷어차고 또 걷어차고. 어우 야! 다시 힘줘 걷어차다 미끄러지면 넘어진다. 아이고 망할. 발목을 시큰하니 아프다. 아이고 진짜 나무 걷어차면 안돼. 함부로 차면 나무 존나 단다네. 숨을 몰아쉬며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지만 악마니 괴물이니 온갖 비현실적인 것들을 이미 겪은 입장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안개도 내가 겪은 일들의 연장일 거다. 하지만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인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나는 악마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악마는 나에게 몇 가지 룰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룰에 따르면 살아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나무를 벤다고? 근데 막 이런 나무 딱 도끼질 하면은 피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 룰 말고는 다른 길은 아예 없다는 뜻이리라. 그래. 나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침통.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지. 어?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보조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몸이 용케 움직인다. 까짓거 해보죠. 에? 사람 찾기. 살고 싶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자명했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나는 오히려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탓일까. 나는 크게 한숨을 쉰 후 살해 현장을 둘러봤다. 자, 지금부터 현장을 조사해볼까요? 이제 찐으로 조사야. 저번 현장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확실히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해당한 현장이 아니다. 악마를 믿는 미친 인간이 괴물을 불러내 자신을 제물로 바친, 당장 며칠 전에 나였으면 믿지 못할 광기 현장. 이거 인자 이거 두 번째일걸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 악마한테 축제 설명 듣고 다음날 바로 일어난 거예요. 폐가 사건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 상황에 강제로 들이밀어진 데에 대한 분노가, 아니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새로운 감정이 더 커져버렸다. 두 번째네. 사건 현장 따지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잠시 떠올랐지만 이걸 어떻게 즐겨. 이씨. 내가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폰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그 어떤 정보나 흔적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살아남아 주마. 마우스 오른쪽 키로. 오, 정보 메뉴. 마음을 다 잡은 나는 이렇게 오른쪽 키로 마우스. 소환진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소환진이 그려진 현장의 범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나가냐? 첫 번째 사건. 가볼까? 두 번째 사건 조사로. 나는 숨을 크게 쉬어 마음을 진정시킨 후 핸드폰을 꺼내들고 카메라 앱을 작동시켰다. 자, 전경부터 체크. 찍고 천천히 한번 보자고. 이건 뭐고?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액체가 눈에 띄었다. 증거가 될 듯하여 봤는데 배달의 흔적은 없네. 오민영, 오망성, 나무로 만든 가구. 쌓였던 먼지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센 것부터 봅시다. 시체. 처참하구만. 아마 절대로 익숙해지지 못할 시체는 여기저기가 긁힌 듯 훼손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상처가 일이 많다는 건 힘이 엄청났다는 건데, 순간적으로 내가 똑같이 살해당하는 걸 상상해버렸다. 이거 왜 상상해? 고개를 저 그 끔찍한 이미지에 떨쳐버리자 시체에 대한 기록을 마쳤다. 그리고 고민형. 기이해 보이긴 하지만 별다른 건 없다. 자, 이거 뭘까? 벽에는 뭔가가 가득 적힌 벽보. 공공 휴식처. 아, 휴식처야? 그러니까 이 공간이 예전에 마을 공공 휴식처였다? 휴식이라.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게 됐군요, 이 사람도. 자, 이제 4개라고? 사진이 하나, 둘, 3개인데? 이거 뭐가 있네? 갈색 책을 펼쳤다. 그건 일기장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마지막에 적힌 일기를 바라봤다. 바로 어제 썼는데 이거? 섬뜩함을 느끼며 그 일기를 자세히 읽었다. 일기를 쓴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공포에 질려 있었던 모양. 나는 그 유서를 기록했다. 오케이, 유서! 이제 이거죠? 이것부터.
이게 뭐야? 저주 인형인가? 끔찍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만든 듯한 인형이다. 재단의 선체로 무언가에 관통당한 인형은 흡사 누군가를 저주한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인형을 여기저기 살펴보며 기록을 마쳤다. 뚫렸더라. 오망성. 역십자가인가? 나는 피로 그려진 기이한 그림을 바라봤다. 이건 소환진이다. 마물을 소환하는 소환진. 이 소환진을 통해 어떠한 마물이 이 장소에 소환되었고 자신을 소환한 소환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 참 가지가지한다. 공포를 넘어선 어이없음이 느껴진다. 나는 그 소환진을 노려보다가 정보를 기록했다.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마지막! 구령어! 다 똑같은데 뭔가? 커다란 보드. 나는 이 언어를 알고 있다. 이건 악마들의 언어인 구령어. 이 마물은 구령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건가? 이 재물은 구령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걸까? 이 마물? 그리고 이 재물을 죽인 마물은 누구일까?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나는 그 문자를 기록했다. 다 조사했는데? 잠깐만. 뱀파이어. 왜 여기 뱀파이어라고 돼있어? 아 그냥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마물 유형 공포 현혹. 현혹. 사용어 무령어 공포 무령어 네비로스의 진 아리오크의 진 곡물재물 인형재물 관통 훼손 해가 숲 뱀파이어 서큐버스 마녀 강시 구미호. 뭐야 이거 뭐 할 수 있어? 마물 정보 없어? 첫 번째 사건의 용의자. 오른쪽 메모지에 푸른색으로 적힌 정보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오른쪽 메모지에 여기에 뱀파이어부터 있었지. 마물 유형 피의자의 유품 그분의 얼굴. 유혹이네. 현혹되었던 것 같다. 현혹이면은 첫 번째 사건은 서큐버스다. 좀 재밌네. 서큐버스. 이거 서큐버스. 공포는 뭘까? 도망치려다가 박씨에게 붙잡혔다. 박씨는 사람들을 불렀고 죽도록 마셨다. 나도 내 행동을 반성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었다. 하지만 무서운 걸 어쩌라고. 매일 밤 내가 죽는 꿈을 꾸고 그때마다 미칠 것 같아. 아픈데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차라리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분에게 하루빨리 죽는 것 뿐이다. 엄청난 공포에 질려있다. 잠깐만, 서큐버스도 유혹이고 구미호도 유혹 아닌가? 무령어. 이거 뭐야? 매울 신도도 우무다. 이거는 다 똑같나? 여기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신도도 우무다. 다르다. 아예 다르네. 첫 번째 사건부터 다 봅시다. 일단 소환진 네비로스의 진. 잠깐만 좀 다르게 생겼지? 역십자가? 안에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네. 역십자가의 동그라미. 얘도 채워져 있구나. 피. 이거 뱀파이어 아니야? 피가 왜 이렇게 많아? 동물 재물. 암탉의 목을 칼로 꽂고 피를 뽑아낸다. 한 번에 죽이는 실패는지 깊은 상처를 펴는 옅은 상처. 재물의 동물
돌이 필요했다. 관통. 4인 날카로운 흉기로 뒤에서부터 흉꼬리 관통. 40대에서 50대. 특징. 입은 옷에 비해 청결한 피부 상태. 깨끗하다. 아, 한 번 아르는 거 힘들어? 오. 인형 제모. 헝겊으로 만든 인형 제모. 해소. 폐 부분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 마지막까지 복용. 오케이. 일단은 인물 수첩. 나에 대한 신뢰도. 왜 네 맘대로 움직이냐? 이렇게. 마을 기록. 몬스터는 뭐야? 몬스터가 있다 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 첫 번째 사건 용의자. 이거 한번 눌러오면 취소되나? 되네. 돌아가자. 아직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 증거는 이 정도면 됐고, 사건 단서 정보가 갱신되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았고 빠른 걸음으로 폐가를 빠져나왔다. 도망가! 현장에서 찾은 이 증거들을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각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내야 된다. 가령 동물 제물을 통해 소환되는 마물은 누구인지, 그 마물의 사몬터를 쓰는지 구령어를 쓰는지, 사몬터 구령어, 그 마물의 시체 처리 방식은 어떠한지. 나는 이 점을 머리에 새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순보. 어느덧 아침 식사 시간은 많이 지나 있었다. 아이고, 밥도 못 먹었는데. 늦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지친 걸음으로 여관으로 돌아왔다. 숙소까지 도착하자 달의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없다. 나는 오전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내가 만난 여성들과의 대화도 곱씹어 보았다. 그 누구라도 의심 가능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누굴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완벽한 마모들의 변신은 외적으로 사람과 구별을 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상대를 떠보거나 미행하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야 되네. 아침밥 뭐 먹었어요? 딱 그런 걸로.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직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명백하듯 신뢰. 나를 죽이려는 괴물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거짓 신뢰를. 나랑 같은 처지에 처한 여성에게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진짜 신뢰를. 그러니 지금부턴 그들을 만날 때 내 쪽에서 먼저 의심을 지워버리자고. 내가 먼저 의심하지 않아야 그들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다. 요시. 방향성이 정해진 나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공략하러 가볼. 이거 놀래라. 여관 주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여관 주인이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여자들 꼬시러 가시나? 얘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얘 나름 그거 사탄 대리인한테 명령받고 나 감시하는 역할인 거 아니야? 나는 멈춰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관 주인을 바라봤다. 농담이요, 농담. 이 새끼 니 다 알고 있지? 뭘 그리 노려보시나? 설마 정말이었어? 야, 이거 전쟁 중에도 연애는 한다더니. 아직 이 남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악마의 하수인인가? 그냥 마을 사람인가? 하수인인 것 같은데? 날 죽이는 게 목적인가? 방관하는 게 목적인가? 방관하는 게 목적이야, 내가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아직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여성분들 인터뷰 좀 따보려고요. 혹시 다들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 뻔뻔스럽게 나가주리라. 인터뷰라.
참 가만 보면 부지런하셔. 이래야지 일. 뭐 여자 손님들이 어디 갔는지는 대충 압니다. 이 근처에 지세가 좀 험하지 않소. 그래서 손님들 동선은 항상 파악하고 있거든. 자, 이리 와보시오. 알려드릴게. 나는 여관 주인에게 다가갔고 그는 수첩을 뜯어 펜으로 적어주는 친절까지 보이며 성을명을 시작했다. 내가 빨리빨리 해야지 진행이 되니까. 이 새끼 방관자 맞다니까. 악마 맞아. 이 새끼 악마 같은데. 현미나 여관. 이 현미나 양은 며칠 전부터 방에서 박혀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온다? 그러면 얘는 현재로서는 사람 아니면은 아직까지 제모를 의식을 하지 않았다 그건가? 만나려거든 방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할 거야. 제일 가깝네. 유채린 호수. 그리고 유채린 씨는 호수에 간다고 하더이다. 유는 말 안 해줬어. 오, 다음 제물 장소 호수야? 사전 조사하는 갑네? 그 다음에 이 한세희 씨는 저쪽 백아촌에서 뭔가를 찾아본다고 하던데. 오? 내가 그나마 제일 믿고 있는 사람이 한세희 씨인데 폐가촌으로 가서 뭘 찾는다고? 선아리 숲. 선아리 씨는 숲으로 산책 간다고 했고, 최실희 씨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더라고. 폐교? 다 가지가지 한다. 지금 새로 나온 데가 호수랑 폐교밖에 없네? 호수랑 폐교라. 조용한 데를 물어보던데 뭐 수련을 해야 한다나? 변명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쓰는 폐교를 추천해주긴 했는데 거기로 갔을진 모르겠네. 이거 나도 종이에 쓰면서 해도 되나? 여튼 다들 나간 지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인 후 그대로 몸을 돌려 여관에 빠져나왔다. 해지기 전엔 돌아오십시오. 여관 주인의 어딘가 즐거운 듯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즐겁겠지. 본격적인 시작인데. 자! 계획대로 오전 시간은 인간관계에 할애하도록 하지. 마을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1시부턴 아무래도 마을 탐색에 시간을 쓰는 게 유리해 보이므로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그 정도쯤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들 어디 있는지는 알긴 아는데 5명을 전부 만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해. 2명 정도만 만나보자. 만약 내가 진짜 인간을 알아냈다고 해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날 신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탈출의 순간 날 믿고 따라와 줄 것이란 보장이 없어. 일을 잘 할 일이 많아. 이 행사는 벌써 3일째네. 가볼까? 만남 파트에선 고 버튼을 눌러 원하는 인물에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남은 만남 포인트 18? 누구를 만날까? 첫 인상은 좋지 않았다. 한세희 씨 갑시다. 내가 관심 있는 애들 위주로만 갈란다. 한세희 씨랑 그 외에는 마음에 드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한세희 씨. 얘는 진짜 별로 내 취향 진짜 아닌데. 얘는 바닥인데. 한 명은 아예 배제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 근데 걔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이씨. 한세희 유철인 갑시다. 고. 한세기 이동할까요? 네. 게임 중 총 18개, 18번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각자 3번씩 만날 수 있네, 일단. 모두 공평하게 준다면 3번씩. 그리고 총 3명한테 주거나 몰빵하거나. 인물을 만나면 신뢰도가 오른다. 해피엔딩을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신뢰도. 좋아. 한세희 씨를 만나러 백아촌으로 가자고요. 도저히 정감이 가지 않는 풍경에 나는 양팔을 문질렀다. 아이고
이 패자는 한세이가 구미호일 수도 있다고 했다. 구미호라. 대한민국의 구전설이네. 9골이 달린 옛날 이야기에서 나올 법한 여우 괴물, 여우 요괴. 정말 이 패자가 말한 그게 맞는 건가?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쯤 되면 내가 정말 현실 속에 있는 게 맞나 싶어. 넓은 폐가촌을 이리저리 걸으며 살핀다. 한세이가 구미호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만나는 게 좀 두렵기도 했지만, 아 근데 애초에 신뢰도 관계가 만나러 가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네? 뭐 대화할 때 선택지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없는갑다. 그건 좀 다행이네. 쉽사리 발견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또 초조했다. 여관 주인은 분명 한세이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으로 허물어져 가는 판잣집의 코너로 돌았다. 만나는갑다. 찾았다! 엥?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세이가 이쪽을 본다. 그리고 우리 둘은 잠시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전기 충격기가 그리웠어요? 아이! 진짜 애초에 도구를 쓴다. 사람 이 뭡니까? 저희가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바로 도구예요. 도구의 사용 방식. 침팬지도 도구 쓰는데? 아닌가? 아무튼 도구를 쓰니까 사람이야. 에? 영문할 수 없는 말에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층 더 냉각된다. 해본 말이에요. 이씨, 농담을 한다 사람이에요. 이런 곳에서 뭐합니까? 한세이의 영문 모를 썰렁한 말을 무시한 채 말을 걸어본다. 그리고 이번에 내 질문이 무시당한다. 말 안 해? 이씨, 어디가? 뭐야? 그래 돌아다니는 거야? 어느새 한세이는 내 존재도 잊은 듯 폐가촌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거 뭐라도 말을 걸어봐야 할 것 같은데? 한세이 씨는 그날 그런 현장을 봤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왜 괜찮죠? 그거 참 더럽게 어색하네. 박준성 씨는 그래도 말 걸어준다. 다행이다. 에에에! 시사 프로그램 PD가 이런 곳에 왜 오신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민했다. 한세에게 나에 대해 어디까지 털어놓을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악마니 괴물이냐 하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상대도 아닌 듯해 보였고, 그렇다면 정면 돌파 정직하게 가! 맡고 있는 사건은 쫓다가 왔죠. 실종 사건인데 규모가 좀 큽니다. 실종 사건이요? 규모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전국구라서 한세이의 태도가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말 그대로죠. 실종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실종 사건인 거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실종 사건이야 늘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네. 집단이라고 특정할 만한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슈가 됐을 텐데요. 이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방송국 양반들이 날밤 새어가며 목숨 걸어가며 취재한 뒤야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다고요. 에? 전기 충격 쏘겠다. 눈빛 봐라. 눈에서 전기 나오네. 거기에 이 마을에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죠. 아니, 살인인지 뭔지는 확실한 건 아니니까 사망 사건이라고 합시다. 한세이 씨도 보셨겠지만 그건 통상적인 사망 사건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심볼들, 기괴하게 배치된 사물들. 만약 그 사건이 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단순 실종 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PD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취재하실 생각이신가요? 떠보는 건가? 변호사께서 방송국 양반들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죠? 야, 좀 친절하게 대해라, 초반에. 열받은 모양이네. 엘리트에게 한 방 먹어줬다는 뿌듯함이 잠시 솟았지만 이내 그 감정이 의아함을 변했다.
내가 뭔 말해도 관심 없다는 듯 행동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집단 실종 사건에서? 뭐 일단 취재는 계속 할 겁니다. 애초에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내야죠. 한신이 그런 날 물끄러미 바라보며 뭔가 고민하더니 그런 날 이내 바로 내 뒤에 있는 폐간을 가리켰다. 잠시 저기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누실래요? 에? 아, 왜 굳이 아무도 오지 않은 이곳에서 왜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 이렇게 나오면 나 좀 그런 생각 가진다. 어? 기정사실해. 아무래도 한세 역시 뭔가 털어놓을 생각이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폐가 쪽으로 바로 옮겼다. 오자마시마스. 바르진 폐가는 다 무너져가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막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었다. 한세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 하나를 끌어와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고 앉았다. 저도 하나만 주셔. 나도 함께. 한세이 옆에는 넘어진 의자가 보였지만 나는 그냥 벽에 기대는 걸 선택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세이는 넘어진 의자를 힐끗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사실 전 누군가를 찾으러 여기 왔어요. 재물인가? 그 사람도 얼마 전 실종됐죠. 실종이요? 어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구미가 당기는군요. 실종된 사람은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세요. 아버지 친구분이 실종됐더라. 처음엔 실종 사건으로 조사되던 그 사건은 시간이 흐르자 살인 사건으로 조사 방향이 바뀌었죠. 살인 사건으로 조사 방향이 바뀌었다. 살인 사건? 네. 그리고 그 살인 사건에 저희 아버지가 연루되셨어요. 아버지가? 연료라고 하시면 설마 범인? 맞아요. 제 아버지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누명을 쓰고 계세요. 어허, 아이고. 자신의 친구를 죽인 파렴치한 살인범으로요. 그래서 저 혼자 이 실종 사건을 조사했어요. 한세 씨는 사람이 맞다, 내가 봤을 때. 아버지 친구분이 살아계시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누명에서 벗어나실 테니까 그렇게 그분의 흔적을 쫓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흔적을 쫓다 왔다. 잠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거요? 한세 씨가 그거 저에게 털어놓는 이유는 나와 인물의 연관성. 이 인물의 연관성? 실종된 사람이 이건 아니잖아. 인물의 연관성 아니니까 이거지. 아버지 친구분의 실종 사건과 제가 쫓는 실종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 질문을 들은 한세이는 살짝 고민하는 눈치였다. 이걸 고민하면 어쩝니까? 에? 털어놓는 김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세이는 생각이 많아 보인다. 네, 맞아요. 오, 맞네. 그리고 준성 씨는 실종 사건을 취재했으니 실종자 명단을 정리하셨을 거고. 오. 실종자 명단에 아버지 친구분이 있다면 그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네요. 내 머릿속으로 그간 내가 조사했던 자료들이 스쳐 지나간다. 망한 악마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피드로스의 감각들이 두근거리며 깨어나는 기분이다. 특종! 그 실종되신 분 성함이 어찌 됩니까? 권상현이라는 분이세요. 권상현씨. 권상현씨. 준성 씨가 찾던 실종자 명단에 있어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백수십 번을 검토했던 실종자 명단이었다.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분명 기억하고 있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그런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요. 연관이 없군요. 권상현이란 이름은 처음 들어요. 우리들은 거기까지만 말하고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서로 정보를 털어놨지만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데, 내가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있을 때 한세이가 몸을 일으켰다. 우선 헤어지죠. 왜요? 에? 나는 머뭇거리며 벽에서 등을 뗐다. 잘못 선택했나? 아니, 물어볼 게 남았는데 왜? 하지만 아직... 그러니까 그 정보란 걸 더 모아보자는 거예요. 오. 한신의 하만신에 묻은 먼지를 빠르게 털어내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해요. 조사하다가 뭔가 알아낸 게 있으면 여기서 만나기로. 폐가에서 만나길 하필 폐가야? 우선은 우리가 쫓던 실종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요. 사망 사건은 어차피 그 큰 줄기에서 뻗어간 사건으로 보이니까. 지금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실종 사건들은 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니 이 마을을 조금만 살피면 뭔가 흔적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애들 다 우연히 이렇게 흘러들어왔겠지. 악마들도 이렇게 말하겠지. 마물들. 정리하자면 키워드는 실종자라는 거예요. 각자 조사가 끝나면 그래요. 여기서 다시 만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죠. 여기라면 눈에도 안 띌 테니까. 여기가 우리 둘의 첫 보급자? 오케이. 빠르게 정리를 마친 한세이는 폐가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 태도에 살짝 불쾌해진다. 나와 한세이는 같은 사건을 쫓고 조사하는 입장이 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서늘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저래서야 사회생활하기 참 힘들겠어. 아참, 폐가를 나서기 직전 한세이가 걸음을 멈추던 이쪽을 봤다. 제가 이곳에 있던 거 어떻게 알았죠? 아? 아니 개새끼 처음 만났을 때 찾았다 했잖아. 뭐라 말하지? 에? 아까 절 보고 찾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으러 오셨다는 뜻 아닌가요? 한세이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냉기가 묻어나온다. 너무 수상하긴 했어. 그냥 이 새끼 찾았다는 왜 하는 거야? 찾았다 하고만 안 했어도 저것 때문에 나 아직도 경계하고 있었던 거였나. 여관 주인이 알려줬는데요? 폐가촌에 있다고. 그 아저씨가? 전 일부러 그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는데요. 에? 나는 여관 주인의 못생긴 얼굴을 떠올렸다. 어딘가 재밌어하는 얼굴, 잔뜩 흥이 돋우는 목소리, 날 바라보던 불쾌한 눈빛. 역시 그 여관 주인 악마와 관련이 있다. 단순한 하소인이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든가. 하지만 한세이에게 악마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순 없지. 여관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다고요? 왜요? 이 마을 자체가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저씨는 특히 기분이 나빠요. 헐. 대화하다 보면 내 목적이 뭔지, 내가 뭘 하려는지 전부 아는 듯한 눈치를 보이고 얼마 전엔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도 알고 있더군요. 헐. 마치 감시라도 한 듯이. 헐. 아니, 방금 말은 잊어줘요. 그냥 꺼림칙한 것뿐이니까. 저는 여기서는 공감해줘. 저는 꺼림칙해갖고, 진짜 같이 여관 못 있겠어요. 라고, 공감해줘. 한시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그냥 가는 거야? 아니, 공감 듣고 가지.
한세이를 보낸 다음엔 잠시 패가벽에 기대해 상황을 정리했다. 한세이는 나에 대한 긴장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 신뢰도가 낮다. 당연하면 당연하지. 처음 보는 말, 처음 보는 사건, 거기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 그것도 살인 현장에서 맞닥뜨린다. 누가 봐도 경계야. 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다. 아씨, 한세에 대한 문제는 일단 잊자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저장한다. 아직 시간 여유는 있어. 일단 두 번째, 누구에게 가볼까? 동일 인물을 두 번 연속 선택할 수 없다. 왜죠? 냉정한 변사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만, 나도 종이랑 볼펜 갖고 와서 쓰면서 해야지. 왜 우리 집엔 볼펜이 하나밖에 없는가? 어? 아휴. 모름지기 필기가 짱이야. 메모장에 쓰는 거 어림도 없지.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최고예요. 이런 거. 아이고. 자, 얘는 집에 있다 했지? 현민아는 집에 있고. 현민아. 볼펜이 씨발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큰일 났는데? 자, 메모장 쓸까? 현민아. 아니다, 나온다. 아이씨. 얘는 일단 첫날 집에 있었지? 첫날 집. 여관이지, 여관. 선아리가 누구냐? 얘는 근데 딱히 상관없네? 선아리. 알수. 최실이, 해교. 첫날에 폐교. 해교든 호수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의심할 수 있잖아, 이 새끼들. 유채린, 호수. 오케이, 한세희 씨는 적지 않는다. 왜냐면 한세희 씨는 사람이라고 기정사실하고 수사를 할 거니까요. 한세희 씨는 사람이에요. 의심조차 하지 마. 맹목적 친앙심 가. 절대 무슨 일 있어도 갑시다. 제일 먼저 죽을 상이야. 다음 유채린 뒤졌다. 고! 왜 호수에 가셨죠? 좋아, 유채린을 만나러 가볼까? 유채린은 호수에 있다고 했다. 믿기 힘들어. 왜 호수에 간 거지? 도시적인 미인상에 다소 날카로운 이미지의 유채린은 그렇기 때문에 전설상의 괴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패자는 유채린이 강시일 수도 있다고 했다. 강시.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양팔을 들고 껑충거리며 뛰던 그 강시를 말하는 건지. 내 이미지 속 강시와 유채린은 도저히 이어지지가 않는데. 호수. 유채린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화려하게 생긴 여자가 아무도 없는 호숫가에 서 있으니 멀리서도 금세 눈에 띄지. 여기는 산책하다가 그냥 답답해서 둘러보다가 왔다고 해. 알겠지? 또 주책맞게 찾았다 이지랄하지 말고. 나는 유채린에게 다가가 경계심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채린씨.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얘가 건설 회사 전무님이라고 했지? 성함이? 뭐야? 박준성입니다. 아, 아무래도 유채리는 내 이름 같은 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분명해. 맞아. 기억났어요. 준성 씨였지? 그래, 마을에서 지낼만 하세요? 네, 뭐 그럭저럭 지낼만 하네요. 안개 때문에 못 나가는 게 문제지만요. 하긴, 이런 안개라면 운전도 어렵죠. 이런 안개라면 운전도 어렵다. 게다가 전파도 안 터지고 이런 지저분한 시골 마을에 갇히셨으니 준성 씨도 참 고생이 많겠어요. 전무님만 할까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고생 정도가 아니다. 목숨을 걸었다. 사실 송구스럽긴 해요. 준성 씨가 괜히 말려든 것 같아서. 에? 도대체 서민들은 왜 이렇게들 제멋대로일까요? 서민 전무님! 법이 우습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마을을 불법 조성하면 어쩌자는 건지. 아, 불법 조성한 마을이에요 이거? 어머, 죄송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오. 배려를 못 해드렸네요. 불법 조성한 마을? 아닙니다. 예. 이거 재물을 위해 만들어진 마을이잖아. 근데 그거 이렇게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사실 이 주변 부지 우리 기업 거예요. 우리 기업? 영환건설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왕 기업 소유죠. 영환기업 소유다. 저희 아버지가 큰맘 먹고 이번에 투자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투자를 했다. 아버지가? 몰랐어요? 저 유영한 회장님의 막내딸인 거? 그걸 제가 어찌합니까? 유채리는 정말로 어이없다는데 그렇게 말해왔다. 영환기업의 총수 유영환, 국내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기업인. 실로 막강한 힘을 가져 웬만한 정치인조차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든다. 그런 유영환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 딸은 해외 유학 중일 텐데 막내딸이 있더라. 의심을 사면 안 돼요. 어떡하지? 캐물었다가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아는 척 좀 해서 비유 좀 맞춰줄까? 영환기업의 막내딸이 다시 돌아왔다는 건가? 아이씨, 이거는 캐무는 게 아니지. 그래, 까짓거 한번. 아니, 야, 첫날인데 시계 나가! 영환기업 막내딸은 유학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언제 한국에 오셨죠? 언제적 얘기를 해요? 이런 씨발! 정말 PD 맞아? 그리고 유학만 간 게 아니라 영환건설 해외 쪽 업무를 봐왔던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아서 올해 초 전무로 진급한 거고요. 소식 참 느리시네. 뭐하는 PD길래 그래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물 보는 피드인데요. 사람 잘 안 보는데. 그랬어? 난 잠시 의문을 품었다. 이런 소식이라면 내가 흘러가는 정도로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괴물이니까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유채린을 바라봤다. 이런 눈에 띄는 미인 대기업의 막내딸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채린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데 이건 둘 중 하나다. 유영한 회장이 유채린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렸거나 혹은 내 앞에 있는 유채린이라는 인간이 아예 존재한 적 없는 허상이거나. 아니, 일단은 색안경 끼지 말자. 나는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쳤다. 일단 본인 앞에서는 의심을 지우고 봐야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요새 좀 일이 바빠갖고. 그런데 그런 분께서 여기가 직접 왔다는 건가요? 오너 일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빠들은 듬직한 가족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되고, 웃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살아남죠. 와, 징글징글하네요, 그쪽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발로 뛰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오호. 앞으로 PD를 하시려면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 아까부터 계속 속을 긁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몸 써줄 남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운전기사랑 안개 속에서 헤어졌거든요. 월급 받아먹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못하니 원. 시골 출신은 역시 쓰지 말 걸 그랬어요. 어허. 이게 진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무리를 해서 눈에 뵈는 게 없나? 아무튼 이 마을 사람들 분명 저희 기업 재개발에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일 거예요. 재개발. 아까도 말했지만 서민들은 진짜 법 우습게 한다니까요. 레킹볼까지 동원해서 밀어버려야 겨우겨우 꺼지니 원. 레킹볼? 아이고, 진정 좀 하시오. 레킹볼이 그 오버워치의 그 햄스터 아니야? 이거 어이 씨발 레킹볼 그 따쥐인데? 뭐야? 희한하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지에 이딴 마을이나 세우고 있었다니 진짜 독종들 아니에요? 독종. 이런 게 좀 보도돼야 서민들 의식도 바뀔 텐데 말이죠. 대기업이라면 꼭 악당이라고 보는 서민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전부 아니야? 오. 영원히 실종된 내 대답에도 유채리는 쉴 수 없이 자신의 얘기를 떠버렸다. 내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눈치채는 채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내 반응 따위로 태도가 바뀔 인간이 아니었던 거. 인간이라니 마물이야, 마물. 그래서 말인데 공익적인 일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킹이 우와. 에? 피디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죠. 뭐가요? 법적으로 허가된 일에 불응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하고 일부러 안개가 잘 끼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의 일을 해결하고 피디님도 제 지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편하실 거고 게다가 그걸 단독으로 보도하고 뭐 손을 잡자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 아니겠냐는 거죠.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 쓸만한 몸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날 바보라나 싶어 유채리는 바라봤지만 유채리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정말로 진지하게 말하는 걸지도. 근본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물론 일에 대한 보상은 드릴 거예요. 얼마 줄 겁니까? 저 그렇게 개념 없지 않아요? 얼마 줘? 당연히 수고비는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요. 아, 그니까 그 서운하지 않기가 얼만데, 이씨. 쥐꼬리만한 PD 월급보다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말을 좀 예쁘게 해라. 대신 준성 씨도 받은 만큼 수고는 하셔야겠죠? 안 할래, 너한테. 어떻게 말을 띠껍게 안 돼, 너무? 그 정도 개념은 있으실 거라 보니까 더 얘기는 안 할게요. 할 필요 없겠다, 하지 마라. 가관이네, 가관이 아주 그냥. 그리고 이번 일 잘 끝내면 저희 회사에 채용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볼게요. 기자를 건설 회사에서 기자를 채용해서 뭐 어떻게? 안 그래도 최근 홍보 전략실 미디어 부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 나를 홍보 부서에다 넣겠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싹 개편하는 것도 괜찮을 타이밍이란 거죠. 내가 가서 하라고? 어때요? 이 정도면 꽤 신경 써서 제안 드린 건데?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오만의 찌든 얼굴. 아마 내가 거절하는 선택지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어이없음을 넘어 환멸이 느껴진다.
유채린이 내세운 조건들은 분명 나쁜 조건은 아닌데 파격적인 조건인데 하지만 그게 문제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하고 너 같은 녀석이 감히 이걸 거절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생각이 내가 뉴스트레이스에 비들어서 가장 지용하는 유형의 인간이 바로 내 앞에 있다. 당신은 항상 이따구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뭔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됐습니다. 우선 저도 이 마을에 대해 흥미가 있는 건 사실이니 협조는 해드리죠. 하지만 당신이 제시한 고용관계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보죠. 지금 바쁩니다. 이봐요, 진성씨! 수고하시죠. 나는 빠른 걸음으로 호수에서 멀어졌다. 얘 엄청 의심스럽네. 마을까지 돌아와 나는 크게 한숨을 내뱉었다. 말렸다. 겉으로 유체린이란 재수없는 인간에게 한 방 먹여주게 되었지만 사실 실속을 보면 아무것도 못한 거나 마찬가지. 내가 유일하게 잘한 거라면 유체린에게 쌍욕박지 않은 거다. 유체린과 틀어지면 안 되지. 유체린과의 관계는 내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저런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거지? 난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다음 장소를 바로 옮겼다. 오늘은 끝이네. 일단은 사람 만나는 건 끝. 오케이, 좋아. 점심을 처리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몸은 벌써 만신창인데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도 꽤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지. 자, 다음. 여관 주인의 말로는 1시쯤에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아마 이 미친 종교의 교리의 일환일 거다. 건물 안에서 기도라도 하는 걸까?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대가 마을 사람 걱정 없이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여기저기 있어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몸이 무겁다. 나는 끙끙대며 몸을 일으켰다. 이 패자가 준 정보에 의하면 이 마을은 5-5마리의 마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설계된 곳.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 마물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 그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사건 현장에 대입하면 각 사건의 범인을 알아낼 수 있다. 좋아, 오늘은 여기를 돌아다녀 볼까?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오늘 하루는 이래저래 시간도 꽤 흘러버렸고 한 지역 정도는 볼 수 있겠는데? 7개. 하루에 한 곳밖에 안 되네? 3일차. 호수. 해교. 숲. 방. 일단은 숲부터 갑시다. 아닌데? 숲? 숲에 뭔가를 해놨을까? 해봐, 뭐라도 있겠지 뭐. 등상로입, 자재창고, 공사장. 공사장 아님 자재창고다. 공사장 아님 자재창고인데? 대부분 자재창고 있어! 고! 난 숲 자재창고로 걸음 옮겼다. 이거 그때 씨발 진짜 돌이킬 수가 없잖아. 있어주세요. 없네 씨발. 없는 건가? 이 마을은 오롯이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곳. 아마 숲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공수했던 모양이다. 즉 여기 마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공간.
그만큼 많은 것들이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를 집중하자고. 이게 뭐야? 구르마. 쓰레기. 뒤지네. 맥심! 오호, 나이스. 일단 내 돈 살고 봐야지. 일단은 씨발 뭐냐, 이 선택하기 전에 뒤질 수도 있잖아. 월간 맥심. 개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까? 가방에 넣어야지. 좋아. 상자 눅눅해져 있는데. 으에. 뭐야? 서큐버스다. 오호. 요시. 이것도 챙기고. 좋아 좋아. 드럼통. 안쪽은 쟤들이 가득하다. 이래서 뭐 아무것도 없지. 잡지 않아? 또 잡지야? 월간 사타니즘. 오호, 좋아. 정보 좀 많은 것 같은데? 나이스. 큰 상자 좀 보자. 큰 나무 박스. 저 정도 크기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어디? 구미호 사냥. 구미호다. 오, 실제 구미호 사냥을 시도했던 한 포수의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 책을 통해 구미호의 특징을 조사한 거네. 그렇다면 이거 보통 이야기책이 아닐 텐데. 좋아, 중요한 거야. 됐고, 나무 박스. 저건 목마. 목마가 뭐지? 목마. 서큐버스? 또 서큐버스네? 서큐버스 2개다. 오. 됐고. 일단 또 드럼통. 눈에 띄는 거 없어? 온갖 도구들. 늠름한 도구들. 이제 저거밖에 없네? 책이 무더기로 널브러져 있다. 마녀! 오, 마녀. 오케이, 좋아. 오태성 대통령 탄핵 이면에 마녀가 있다는 황당한 내용. 원래 시리즈로 7권까지 나오려던 게 1권 이후 출판 금지. 이건 그 6번째 권. 정상적인 루트로는 구할 수 없는 책. 오, 좋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다. 일단 이 정도네. 마물 정보와 마을 기록물. 마물 정보다. 오, 들키기 전에 마물 정보.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마물 정보가 3개. 마을 기록물이 3개. 시간 내서 읽어봐야지. 마을 정보와 마물 정보. 추리할 수 있습니다. 마물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책을 클릭해보시죠. 증거가 되는 중요한 키워드. 닫아보세요. 이렇게. 오, 사건템. 방금 얻은 뱀파이어의 특성을 사건 현장 비교와 구령어 사문터. 뱀파이어는 아니네. 오, 구령어가 발견되었다. 적어도 뱀파이어는 아니다. 이렇게 정답입니다. 용의자 제외. 용의자를 제외한 남은 인물이 범인. 모든 사건의 범인을 밝혔냐.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아니요. 오케이, 좋아. 좀 볼까? 뱀파이어. 근데 사용 언어 아닐까? 6. 서큐버스 소환일지. 마녀.
아니 월간 머시갱이 잡지 하나 얻지 않았어? 사타니즘? 아 씨발 뭐야. 인형 재물. 오 잠깐 뭐 있다. 뭘 엔딩을 봐. 이 자식인데. 서큐버스 소환. 공포 혹은 현혹. 공포 또는 아유 씨발 왜 두 개냐 씨발. 아 미쳤나. 공포 현혹이라고? 공포와 현혹의 마무리다. 야, 둘 다 들어가네? 마녀. 마녀를 추적하다. 폐교! 강? 아니, 씨발! 왜 두 개씩이야, 이 새끼들! 아니, 뭔 두 개씩이야? 이럴 거면 누가 추리 못해! 아이, 씨. 소환 장소 폐교 강? 폐교랑 강 갔던 애가 마녀? 잠깐만. 아 아직이지? 근데 유채린 유채린 씨발 마녀? 최실이 마녀가 얘 폐교로 갔잖아. 만약 폐교에서 시체 나오면 얘 확정이네 거의? 아닌가? 이거 또 너무 억측인가? 아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앞서 나가면 안 돼 이런 거. 흥분해갖고 존나 뛰쳐나가네. 그리고 구미호 해가 이런 씨발. 잠깐만, 우리 변호사 씨 구미호 아닌가? 왜 폐가에서 나타났지? 잘못된 것 같은데? 사람일 텐데? 해교! 그럼 그렇지 씨발꺼. 아이 우리 변호사님이 그럴 리가 있나. 좆같네 갑자기. 뱀파이어니까는 공포와 현혹이니까 서큐버스 마녀. 폐교와 강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숲이죠. 마녀는 여기가 아니야. 마녀 여기 아니고 해가 또는 폐교. 구미호도 여긴 아니에요. 뱀파이어가 아직 안 나왔어. 서큐버스 폐교강 폐교 폐가. 그리고 두 번째 해가 구미호. 구미호가 이것도 들어가네. 뱀파이어는 모르고 공포와 현혹 폐교강 마녀는 또 여기도 아니네. 일단 현재로서 가장 인간의 높은 거는 최실이네. 가자.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은 거르기로 했다. 오 재밌다 이거. 사실 점심도 겨우 입에 넣었다. 아휴, 육체적인 피로보단 정신적 피로가 크네. 피로감이 극심해. 오죽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중독에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이 죽고 기이한 안개를 헤매고 거기에 무슨 용기인지 시체 주변에 한참을 머물러서 사진을 찍어 기록하고.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대단하네.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해. 그리고 여자들을 만났고 두려움을 맘속 깊이 집어넣은 채 여자들을 최대한 의심 없이 대했는데 분명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날 잠시나마 안정시켰다.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게 그 자체로 기뻤던 거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지. 그중 한 명을 제외하면 날 죽이려고 드는 괴물인데 나는 그 이질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후엔 이 주변까지 탐색했다. 알차게도 보냈다. 야무지게 보냈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마을을 탐색하자니 마을 사람들이 슬슬 돌아다닐 것 같고,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이곳은 산속 마을이고 낮도 짧은 겨울이니 불과 한두 시간이면 해가 완전히 져버릴 텐데, 그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물리적으로 위험한 건 둘째치고 무언가를 찾는 걸 들켜버리면 의심살 수도 있어. 여간 주인도 문제고, 그 기분 나쁜 아저씨가 내 움직임을 항시 살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뭘 하고 있을려나? 내가 신뢰를 쌓아야 하는 여자들은 무려 5명. 그들 모두와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저녁 시간 동안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갈까? 조금은 더 힘내자. 오케이, 만나러 가네. 아버지가 누명을 쓰다. 제멋대로의 금수저. 이거 씨발 인물 수첩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몇 명 만날 수 있는데? 어?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얘네 돌했으니까 이상한 보다. 일단 폐교로 가볼까? 폐교로 고. 왜 안 가냐? 아니오를 눌렀나? 좋아, 최시료를 만나러 가볼까? 폐교에는 최시리가 있다. 근데 가능성이 제일 높으면서도 지금 제일 의심 간다니까? 얘 마녀잖아. 마녀는 폐교에서 소환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여가 있어. 가장 인간에 가깝거나 가장 확정이거나, 고작 한 번 만난 게 전부지만 도저히 정이 갈 것 같진 않아. 한때는 동네에 하나씩 있었던 바보인가도 생각했었는데, 구면은 배가, 어허! 지금 우리 변호사님 의심하시는 겁니까? 구면은 없는 거야. 배제 없어. 진짜 한세희 씨는 사람이야. 무엇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목격한 뒤로는 최시리가 말하는 것들이 허투루 들리진 않는다. 그 녀석 유일하게 이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했었으니까. 만약 최시리가, 아니 이것도 속이는 거야. 마녀 뭡니까? 마녀는 예로부터 사람을 속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녀 사냥은 왜 있었겠어?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는 화형당한 거야. 난 속지 않는다. 학생도 아닌 모양이고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구면을 조용히 해 진짜. 진짜 아니 뭔 말을 못하네. 구면을, 한세희 씨는 사람이라니까. 진짜 참 말을 못하겠네. 에이 참 진짜. 지금 최실에도 집중이나 할란다. 폐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폐교에 들어섰다. 한때 운동장으로 쓰였을 정도는 안 된 공터와 삭막하게 자리한 건물은 오랫동안 인적이 끊겨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어디에 최시리가 있을 낀데, 난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로 했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최시리는 폐창고 옆에 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무서운데 눈 감고 있으니까. 저 최시리가 정말 인간일까? 야씨 놀래라. 갑자기 눈 뜨냐. 이거 좀 그림체가 내가 좀 약간 무서워하는 그림체인데 왜 이렇게 무섭지 그림체가? 이상하게 무서운데? 악마가 보낸 문자가 떠오른다. 문자에 따르면 최시리는 마녀. 그렇다면 혹시 나는 마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 아니, 흔들리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최실이가 인간인지 마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의혹과 공포는 내 행동에 방해만 될 뿐.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적어도 최실이 앞에서는 최실이가 마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접는다. 난 심호흡을 하고 최실이에게 다가갔다. 최실이씨. 그러나 최실이는 대답도 없이 날 슬쩍 바라보기만 할 뿐. 무시하는 거냐? 다시 말을 걸기 뭐해서 최실이를 조용히 관찰했다. 최실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명상하는 중인 듯. 최실이 바로 옆에는 돗자리가 펴있고 묘한 분위기 깃발과 향이 피어져 있다. 무당인가? 인상적인데? 악마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 모든 걸 기묘한 바보짓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신경이 곤두세우게 된다. 여긴 왜 왔어? 근데 이게 마녀지 무당은 아니잖아. 얘 마녀 아닌가? 왜 무당처럼 행동하지? 에? 여긴 왜 왔냐고. 아, 그냥 오컬트 체험이라도 할까 싶어서요. 근데 최실이 씨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영상 같은 건가? 기도드리고 있어. 기도? 역귀 물리는 기도. 역귀? 저번에도 들었지만 그게 뭡니까? 저기요, 안 들리십니까? 역귀가 뭐예요? 저기 역병 퍼뜨리는 귀신. 앙칼신데? 그것도 몰라서 귀찮게 하냐는 듯이 날카로운 말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다. 아까부터 이쪽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런 태도는 좀 심하네. 하여간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마물들이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지? 못 나간다고요. 에? 놈들이 널 죽일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래, 그렇게 말했지. 근데 뭐 자세한 예를 그래도 해줘야 내가 믿든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에? 이제 내 입에서도 반말이 튀어나오네. 사실 좀 오래 참았어. 최실이가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어 버린다. 저 녀석! 역시 최실이는 보통 인간은 아닌 듯한데 저 태도도 그렇고 말하는 것만 들어도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 만약 진짜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지도, 혹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마녀의 연기라면 뭐 나쁠 거 없지. 내가 무방비해질수록 마녀 또한 무방비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생존에 필요한 단서 한두 개를 흘릴지도 몰라. 어찌됐건 나는 최실이와 가까워져서 손해볼 건 없어. 그러니 지금은 저 건방진 녀석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있어. 아니, 좀 도움을 주세요. 저는 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유스트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최실의 얼굴에 살짝 의문이 떠오른다. 설마 몰라? 그러니까 이게 TV에 나오는 걸 만든다는 거? TV 나오긴 하지. 그런데 그 방송이 뭐냐면. 됐어. 그런 건 관심 없고. 왜요? 그래서 그게 왜? 뭐야? 무슨 도리를 본 반응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내 도움? 난 그니까 이 주변을 취재 중이지.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뭐 그렇겠지. 이런 일은 일반인들은 해결 못한다. 일반인들은 해결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죠.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됐다. 난 혼자서 일하는... 아니, 잠시만. 고민에 빠지는데 갑자기?
나는 무슨 면접 보는 학생이 되는 것 마냥 다음 말을 기다린다. 그래. 필요할 수도 있겠군. 오, 그렇지. 혼자보단 둘이 나아. 이윽고 최실이 나에게 손짓한다. 무당인 것 같아요. 기도드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최실에게 다가가자 이번엔 자기 옆에 놓여진 돗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앉으라고. 그 앞에 앉았다. 야, 씨발. 와, 이거 밥상 뭐냐? 이거 우리 막 시골집에 있는 거 아니야? 어느덧 내 앞에 어디서 좋았는지 모르는 상이 깔리고. 오잉? 거기에 수상한 물건들이 올려진다. 근데 얘 마녀라 카던데? 가방을 열더니 불길해 보이는 부적칸을 꺼내들었다. 접신 의식을 진행할 거야. 뭐야? 접신의식? 최실은 내 말에 대답도 않고 상에 부적을 내려둔다. 가까이서 보니 기괴하네. 따라해.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야, 이걸 또 못 따르면 어떡해. 나무잡이 조합을. 그 말을 반복해. 쉬지 말고. 성심껏. 간절히. 이 뭔 주문인데? 아이, 뭐야? 바쁜갑네. 알았다. 성심껏 간절히. 이윽고 최실인 내 앞에 서더니 주문을 외우며 부적을 조심스레 안아둔다. 그 광경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조용히 나를 노려보다. 을파 이 새끼야. 시작한 거 한 거야? 나무잡이 조합을. 최실이는 다시 의식을 재개한다. 부적을 안아두고 잠시 하늘로 뻗더니 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야, 너 무당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대강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야, 마녀가? 뭐지? 희한한데? 저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나는 그 모습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억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고 정성스럽게 나무잡이 조합으로 외우기 시작했다. 특별한 정보가 없는 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애원하듯 기도했다. 이것으로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짓을 못하겠는가.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10분 정도 흘렀다. 최실이는 땀까지 흘리며 춤을 추며 뭔가 중얼거렸고 나도 나름 쉬지 않고 나무잡이 조합을 외웠다. 이윽고 최실이가 멈췄다. 끝? 뭔가 잘못됐나? 짜증난 얼굴로 날 노려본다. 나무잡이 조합. 왜? 성심껏 하라고 했을 텐데. 했어! 쉬지 않고 계속! 불경한 생각이 섞였다. 단정짓지 마! 정말 간절히가 얼마나 열심히 해도 진짜 살고 싶어서. 나는 흡사 신선한 종교인처럼 항의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군. 어쩔 수 없어? 일반인이 불경한 생각을 품는 건 당연한 건데 실수였어. 당연해? 일단 너부터 정화해야겠군. 뭐요? 날? 대답. 날 무시한 채 가방을 향해 걸어간 최실이는 이번에 작은 물병을 꺼냈다. 그리고 물병을 몇 번 흔들며 뭐하라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입고 있는 옷을 훌렁 벗기 시작한다. 어? 겉옷을 전부 벗고. 야! 뭐해? 뭐해? 주문 외워! 아이, 이 새끼가 일러스는 보여줘야지. 아니야.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가 엎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 뭐야, 나한테 물 찌끄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이 새끼, 왜 나한테 물을 안 찌끄르고.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얘가 진짜 발랑 까져갖고 얘 마녀 맞네. 이게 마녀가 아닌 뭐야. 넓은 공터에서 나체로 춤을 추며 자신에게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민망했다. 자는 춥지도 않나? 아니 부끄럽지도 않아? 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야, 주문이야, 외워.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아, 씨발, 뭐야! 얘가. 여전히 나 신인 최실이는 내 코앞까지. 아이, 어디 거야! 아이, 뭐해, 얘는. 아, 진짜. 왜 근데 밑에 안 쳐다봐? 솔직히, 인간의 시야면은 딱 그거, 저렇게 딱 쇄골선까지 보이지, 그 이상으로 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렇다? 이상한데? 눈 확 뜨지. 아이, 씨발, 그만 뿌려, 이 새끼야. 몇 번 뿌리는 거야? 뭐야, 입에 머금고 있었다고? 입에 머금고 있다. 좋아요. 이건 포상이네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귀한 걸. 한 10번쯤 해야 되지, 정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살짝 불손한 게 많이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들보다 10번은 덜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기분 멈추지 마. 어우, 깜짝이야. 아이, 씨발, 그러다 최실인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나한테 꾸짖으며 다시 한번 물을 머금는다. 장전하는 거야? 아주 좋아요. 아, 나 진짜 참 싫은 척 해준다. 나무! 조합을 끝났나? 그 후 몇 번의 물세례를 더 맞은 나는 반쯤 넋을 잃은 채 앉아있었다. 초겨울에 이런 꼴을 당하니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어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은 듯한데. 나는 조용히 노려봤다. 죄실이는 어느새 옷을 챙겨 입고 부적을 든 채 춤을 추고 있다. 참 행동도 빨라. 나무잡이 조합을... 나도 주문을 멈추지 않았다. 이 꼴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한번 시키는 대로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든다. 이래놓고 안 되기만 해봐라 하는 잡생각도 스물스물 피어오른다. 이윽고 최실이가 춤을 멈췄다. 역시 안 되나? 뭐야? 왜? 잡생각이 많은 녀석이군. 근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지금 내 상황이 뭐라고 따지고 싶은데. 하지만 실제로 잡생각이 가득했던 건 사실이라 막상 따질 말이 없네. 미안하다. 네가 옷을 벗고 물만 안 뿌렸어도 잡생각 안 들었을... 아휴. 됐어. 미안하다. 됐어. 오랜만에 육신을 움직이려 하니 힘들군. 육신을? 오늘은 이쯤 해두자. 오늘은? 최실이는 늙은이 같은 소리를 하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이윽고 인사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지인이 다 빠지네. 핸드폰을 꺼내 내 꼴을 비춰보았다. 이것이 성수의 힘인가? 나는 옷자락을 다 젖어버린 얼굴과 머리카락을 닦으며 방금 있었던 정신나간 일을 떠올렸다. 처음 보는 다 큰 남자 앞에서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는 최실이는 정상은 아니다. 물론 그 뒤에 한 행동들 역시 정상이냐 할 행동은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최실이가 단순한 미친 사람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닌 듯한데. 적어도 최실이는 이 마을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으니까. 정말 최실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을 몰아낼 힘이 있는 건가? 마지막 말. 오늘은 이쯤. 오늘은? 설마 또? 잠이나 자자. 다음 목적지를 향하기 전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어쨌거나 최실이는 계속 이 폐교에 올 생각. 한 번 내 도움을 받은 이상 날 거부하지 않을 것 같다. 폐교로 계속 오는 거야? 이러면 살짝 의심 가긴 한데. 다음에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어쨌든 최실이를 다시 만나려면 이 폐교로 오도록 하자. 다음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 근데 한 마물당 한 지역이진 않겠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확정일 수도 있으니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하루가 빠르네. 겨울이라서 그러지 뭐.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아휴, 많은 일을 겪었다. 피곤해.
일단은 그래도 정리는 하고 자야지. 추론은 각 사건의 추리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 오.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추론도? 추론 탭으로. 이 새끼 호감도 왜 이렇게 높아? 신뢰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유추한 용의자는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추론. 두 번째 사건 용의자. 오. 세 번째, 네 번째. 오. 아, 튜토라서 그랬어. 방씨. 유채린. 나 얘네 3명밖에 없네. 강씨가 없으니까. 아. 공포와 현혹. 됐다? 알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추로는 하긴 정보가 부족해. 핸드폰을 멀리 치우며 이불에 다시 몸을 묻었다. 자야지. 아직까진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인데.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내다 보면 분명 깨꼬다. 오케이. 이렇게 셋째 날이 흘렀죠. 앞으로 선택까지 5일. 넷째 날. 넷째 날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 존나 재밌네. 진짜. 아니, 요새 왜 이러지? 원신 할 때는 진짜 원신 존나 재밌고. 저거 뭐냐? 원신밖에 원신밖에 없네? 원신만 재밌네? 희한하네. 왜 그러지? 원신 할 때는 씨발 원신만 주구장창 하고 싶은데. 뭐야, 비켜 인마. 또 이거 오니까는 느낌 다르다. 뭘 많게미 아까 겁나 많은데 그렇게 뭐라 하지마. 아, 뭘로도 이틀 뒤고. 아, 이거 그니까 내일 진도를 팍 빼야돼. 아, 챌린지 진짜 어떡하냐. 아씨. 내일은 원신이랑 스타를 존나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 수밖에 없어. 공책 던지고. 일단 그러면 내일은 원신이랑 그거 스타를 개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빨리 하고 챌린지도 후딱 해. 도전하지마. 그냥 3배작만 해. 3배작만 하고 노베나 디아볼로스에서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하루하루가 길어질라나? 하루하루가 길어야지 좀 얘네들 정보 좀 캐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일 남았고 그러면 하루가 좀 길겠다. 내일은 그러면 이틀 좀 민다는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아마 8시에서 8시 반이겠죠? 뭔가 변수가 생기면은 늘상 그렇듯 공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이죠. 내일 8시에서 8시 반에 최대한 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